엄마. 저예요? 교통사고로 잃은 딸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아이의 얼굴은 제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중년의 한 어머니가 겪은 기적 같은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주, 올해 52살입니다. 남편 정우와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딸 지은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두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느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5해 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가을,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던 중 과속하던 차가 그 작은 몸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지은이는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정우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하면 소주 한 병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제가 물으면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꽃집 일을 하면서도 손님에게 웃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지은이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보고 싶어요. 5살이었던 준혁이도 매일 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별나라로 갔단다. 우리 준혁이 지켜주는 별이 됐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지은이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은이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도 지은이였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겠지. 당신 닮아서 키도 크고.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자리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퇴근 후 집에 들러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소개? 누구를?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요. 사귄 지 1년 정도 됐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 준혁이가 벌써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구나. 그래, 좋지. 언제 데려올래?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우리 준혁이를 잘 대해주는 아이일까?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장을 보고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건데 당연하지. 혹시 우리 준혁이한테 잘못하면 어쩌려고. 준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남편은 여유 있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졸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키 165cm 정도. 긴 생머리. 큰 눈.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본 겁니다. 저와 똑같은 것을. 그 아이는 지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형,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20년 전 제 품에서 떠나간 딸이 25살이 되어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하구나. 어서 들어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는 준비해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꽃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부끄럽지만. 아니야, 고맙구나. 꽃을 받아들면서도 저는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정말 너무 닮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혁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수진 씨가 참 예쁘구나 싶어서.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준혁 오빠한테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까지도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수진이 옆에 앉았고 저희 부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자, 많이 먹어. 준혁이가 내가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단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고개를 가웃거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제 딸과 비슷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꾸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입양?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친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깜짝 놀라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손을 떨며 숟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 입양.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강씨 성을 가진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저를 진짜 손녀처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은숙이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은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지은이의 장례식에 왔던 분. 지은이를 제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도 손녀를 잃은 적이 있어서 이 아이를 제 손녀처럼 키우겠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강은숙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수진 씨 본명이 뭐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명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수진이라고 부르셨으니까 그게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호적에는? 호적에도 강수진으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셨대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은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직접 작은 관에 지은이를 눕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계실 때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수진아, 너는 천사 같은 아이야. 내 엄마도 천사였단다라고요. 천사. 제가 지은이한테 항상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천사처럼 예쁘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민주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 초췌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봤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무 닮았어. 너무. 나도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지은이가 떠올랐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럴 리 없잖아. 지은이는 우리가 직접.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해서. 수진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짠하구나.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님.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이가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준혁이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이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자주 놀러와. 수진이가 돌아서는 순간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뒷목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도 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지은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 나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아니, 괜찮아.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야, 벌써 20년이 지났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처럼 예쁘게 컸을까? 그랬을 거야. 당신 닮아서 키도 크고 나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퇴근했더라면. 내가 지은이를 데리러 갔더라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알아?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 2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안아본 게.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 나 다 알아.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들켰구나.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 꽃집 일 끝나고 지은이 방 앞에서 우는 거 다 알아. 들켰네. 이번엔 제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뒷목에 점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봤어. 나도 봤어. 지은이도 그 자리에. 알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너무 이상해. 혹시 정말 혹시.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직접 장례를 치렀잖아. 맞아, 그랬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볼까? 병원? 당시 지은이를 치료했던 병원.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 20년 전 기록을? 해봐야지. 안 그러면 나 미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나도 궁금해.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추억, 수진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병원 가야 하잖아. 남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고마워. 뭐가? 2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남편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많이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이제는 조금 나아질까? 나아질 거야. 우리 함께니까. 남편이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야위었어. 밥 잘 먹어야 돼. 당신도. 담배 좀 줄이고. 알았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로를 안아보지 못한 게. 지은이를 잃고 난 후 저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남편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도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뭘? 우리.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자. 좋아. 저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 모든 것이 남편의 품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당신 나 놓지 마.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남편의 팔이 더 세게 저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나도 고마워, 민주야.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꿈속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5살 그대로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사랑해요, 엄마. 지은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깼어? 응, 몇 시야? 9시. 오랜만에 푹 잤어. 당신도? 응. 오랜만에 꿈도 안 꿨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을 꿨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저희에게 행복하라고 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기 전에 아침 먹자. 그래, 당신이 해줘. 됐어. 오늘은 내가 할게.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어제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침을 먹고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긴장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응, 근데 떨려. 나도. 근데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지은이를 빨리 데려가세요. 구급차에서 내리던 지은이. 너무 작고 연약한 몸. 지은아, 엄마 왔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여보.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 잠깐 멍했어. 천천히 가자. 저희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20년 전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딸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지은입니다. 2005년 10월 15일에 입원했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래된 기록이라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의무기록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층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20년 전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20년 전? 환자분이 누구신가요? 제 딸입니다. 김지은. 저는 지은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직원이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잠시만요. 2005년 10월 15일 입원 기록이 있네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환자 김지은 당시 만 5세.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직원이 화면을 보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응급수술 진행 중환자실 입원. 직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요? 뭐가 있나요? 이상하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남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니 환자가 퇴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퇴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2005년 10월 20일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그날 사망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망 기록은 여기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담당 의사는 이준혁 선생님이시네요. 현재는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원장님이요? 네, 이 병원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지금 계신가요? 월요일이니까 진료 중이실 거예요. 외래 3번 진료실입니다. 저희는 서둘러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퇴원? 지은이가 퇴원을 했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관에 지은이를 눕혔습니다. 그런데 퇴원이라니. 소아과 외래 앞에 도착했습니다. 3번 진료실 이준혁 원장님 계신가요? 네, 진료 중이신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주님, 들어가세요. 드디어 호출이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발의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20년 전 일을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20년 전요? 네, 제 딸 김지은이요. 2005년 10월에 선생님께서 수술하셨어요. 순간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지은 그 아이. 원장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록에는 퇴원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셨군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지은이를 수술했습니다. 두부 손상이 심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했어요. 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5일을 버텼죠. 그래서요? 5일째 되던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강은숙이라는 할머니셨습니다. 강은숙. 그 이름을 또 듣게 될 줄이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 제 손녀가 생각난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상한 제안이요? 만약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할머니 말씀이 부모님께는 아이가 죽었다고 하고 자기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지은이를 직접... 제가 소리쳤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원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중환자실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오작동이었지만 병원이 한바탕 소란스러웠죠. 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를 확인했지만 그날 밤 정전이 되어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럼 지은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남편이 따졌습니다. 그게 다음날 강은숙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요? 네, 할머니가 제게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께 전해달라면서요. 원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제가 큰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녀 수진이도 지은이처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 똑같은 나이에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 제 손녀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뒷목의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이 고통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제 손녀처럼 키우겠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지은이가 깨어난다면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한다면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은숙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살아 있었던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거든요. 원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장례 치른 건 아마도 할머니가 다른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희는 죽은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매년 기일이면 성묘를 갔습니다. 지은이의 사진 앞에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다니. 여보, 어떡해. 우리 지은이가. 진정해, 여보. 일단 진정하자.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수진이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강은숙 할머니 손녀.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진이요? 네, 지금 25살이에요. 저희 아들 여자친구인데. 뭐라고요?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아들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지은이랑 너무 닮았어요. 혹시 사진 있으세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장님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맞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강은숙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었죠. 그때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이가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기억을요? 네, 5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살 이전 기억. 그럼 지은 이로서의 기억이 없다는 뜻인가요? 선생님, 그럼 수진이가 지은 일 가능성이 있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A 검사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검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층에 진단검사의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믿어져? 안 믿어져. 전혀. 우리 지은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 그런데 무서워. 만약 아니면 어떡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함께 받아들이자. 응. 저희는 진단검사의학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친자 확인 검사인가요? 네, 그런 셈이에요. 대상자가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안 되나요? 부모님 샘플은 채취할 수 있지만 대상자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샘플만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긁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 근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준혁이한테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응, 아들. 엄마,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또 놀러 가도 돼?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응, 그래. 와라. 고마워, 엄마. 6시쯤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온대. 그래, 좋아. 오늘 말하자. 응.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잘못 잡아 떨어뜨렸습니다. 조심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내가 할게. 남편이 대신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6시 정각. 준혁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지은일까? 어서 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눈, 코, 입, 귀. 모든 것이 지은이와 닮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 5살 이전 기억 있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5살 이전이요? 수진이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응, 기억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잃었다고. 역시 원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사실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신데요? DNA 검사를 같이 해줄 수 있을까? DNA 검사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지은이 이야기, 강은숙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혁이와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제 누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어머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궁금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신지. 수진아.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넌 천사 같은 아이야. 내 엄마도 천사였어라고. 수진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검사할게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준혁이도 함께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수진이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내 편이야.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품에 안긴 수진이.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정말 지은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이는 매일 수진이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랑 산책하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수진이도 조금씩 저희 가족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요리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감자를 깎는 모습, 팔을 써는 손놀림. 모든 것이 제가 지은이에게 가르쳐줬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뻐서.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지은아라고 부르세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꽃향기가 나요. 꽃향기. 저는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언제나 몸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상한가요? 아니야 전혀. 그냥 좋은 꿈이야.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가 지은이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누구 방이에요? 문이 잠겨 있던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딸 방이야.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 준혁 오빠 누나요? 응.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온 지은이의 방. 인형들, 크레파스, 작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인형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곰 인형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가 주신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을 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동화책.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예요. 할머니가 매일 읽어주셨어요. 그 책은 인어공주였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 매일 밤 재워달라고 졸랐던 책. 수진아. 네? 혹시 이 노래 알아? 저는 지은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왜? 저 이 노래 알아요. 할머니가 불러주셨어요. 수진이가 따라 불렀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이 노래를 아는 게 신기해서. 나흘째 되는 날, 수진이가 꽃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래, 저기 장미 물 좀 갈아줄래?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일을 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수진아, 꽃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특히 장미요. 장미. 지은이도 장미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빨간 장미가 제일 예뻐요. 그렇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은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빨간 장미가 제일 예쁘지? 다섯째 되는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동료가 그러는데 최근에 딸이 돌아왔다는 꿈을 꿨대. 꿈? 응. 20년 전에 죽은 딸이 꿈에 나타나서 아빠 나 돌아왔어라고 했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우연일까? 모르겠어. 근데 나도 어젯밤에 지은이 꿈을 꿨어. 당신도? 응. 지은이가 나타나서 웃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 행복해요라고 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정했어요. 뭘? 수진이가 누나든 아니든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준혁아. 만약 수진이가 누나라면 저는 수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아. 남편이 준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진이가 누나가 아니라면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알겠어, 아들아. 내 마음 잘 알았어. 드디어 일곱째 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야지. 오늘이야. 오늘. 오후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갑니다. 저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앞. 저희는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가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앞에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주님, 정우님, 그리고 강수진님. 네, DNA 검사 결과. 선생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네? 강수진님은 김민주님과 정우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준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제 누나였구나. 수진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에요? 정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가 내 엄마야. 저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저희를 안았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네, 엄마. 지은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여보, 꿈 같아.
나도. 진짜 꿈인 것 같아. 지은이가 돌아왔어. 우리 딸이 돌아왔어. 남편이 운전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준혁이가 지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오빠 미안해. 기억 못해서.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은이. 이 집 왠지 익숙해요. 그래? 네, 여기서 살았었나 봐요. 지은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저 소파. 제가 거기 앉아서 그림책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거기 앉아서 매일 인어공주 읽었어. 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기억나? 조금 어렴풋이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4명. 아빠, 엄마, 아들, 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자, 건배하자.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며. 건배. 저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이 불고기 맛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20년 만에 다시 보는 딸의 웃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방 보여주세요. 그래, 가자.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방 완전 익숙해요. 그래? 네, 저 인형. 저 크레파스. 다 제 거였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침대 여기 누워서 엄마가 책 읽어주던 게 생각나요. 기억나? 네, 조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동시에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해? 20년 동안 엄마 아빠 찾지 못해서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사랑으로 키우셨어. 할머니께 감사해야 해. 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엄마. 응?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여보,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그래,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준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20년 참 긴 시간이었어. 응,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지은이가 돌아왔으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은숙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키워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빠,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오빠, 같이 산책 갈래? 지은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꽃집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 장미 어디 놓을까요? 저기 왼쪽에 놓자. 네.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꽃을 다뤘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해온 일처럼. 수진아, 아니 지은아.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온 가게를 밝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준혁이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왔어. 왔어? 우리 오늘 파스타 만들었어. 와, 맛있겠다. 지은이가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딸의 얼굴. 잘 자, 우리 지은이.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잤어? 아니, 기다렸어.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같이 버텨줘서. 저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가족 모두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우리 가족의 첫 번째 단체 사진.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빠, 물 진짜 시원해요. 지은이가 바다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누나, 이것 봐. 뭐? 야, 오빠 왜 물 뿌려? 남매가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파라솔 아래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내장산.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걷는 우리 가족. 엄마, 이 단풍잎 예쁘지 않아요? 지은이가 빨간 단풍잎을 주워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쁘다. 엄마, 머리에 꽂아 드릴게요. 지은이가 제 머리에 단풍잎을 꽂았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엄마 제일 예뻐. 준혁이가 장난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에 갔습니다. 엄마, 저 스키 탈 수 있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스키를 탔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면서도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도 같이 타요. 엄마는 무서워서 못 타. 아니에요. 엄마 할 수 있어요. 같이 타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저도 스키를 탔습니다. 무서웠지만 지은이와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그 1년 동안 지은이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꿈에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네, 엄마가 저 안고 자장가 불러주시던 거요. 기억나? 네, 조금씩 떠올라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기억들만 떠올라. 그래, 다행이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대학원? 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 네, 저처럼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도 상담해 드리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원할게.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지원할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지은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희는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우리 지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준혁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누나를 여자로 본 적 없어요. 그래? 네, 처음엔 좋아했지만 이제는 진짜 누나 같아요. 다행이다. 그리고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정말? 네, 회사 동료인데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꽃집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꽃집 일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나중에 엄마 가게 이어받을게요. 지은아,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게. 네. 그날부터 지은이는 매일 꽃집에 나왔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법, 꽃 관리하는 법, 꽃다발 만드는 법.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꽃다발 정말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제 딸이 만든 거예요. 딸분이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지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이제 과거는 다 정리했어요. 더 이상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아.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50년, 60년은 함께할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준혁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우리도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저는 지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지은이가 침대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저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왜요? 돌아와줘서. 살아줘서. 우리 가족으로 남아줘서.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우리 딸이니까.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저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저 별 보여요? 응. 할머니 같아요. 강은숙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감사해요. 저 잘 키워주셔서. 지은이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행복해라.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준혁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들이 가기 딱 좋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원 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지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그네 타러 가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지은이와 함께 그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그네에 앉았습니다. 엄마, 밀어주세요. 알았어. 저는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더 높이요, 엄마. 그래. 그네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날아갈 것 같아요. 조심해. 괜찮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네를 타던 지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은이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왜? 그냥요. 엄마가 좋아서요. 엄마도 내가 좋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모녀의 모습. 그게 우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남편과 준혁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여보, 물 마셔. 남편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빠, 저도요. 지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여기. 남편이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다요. 저를 찾아주셔서,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우리 딸이니까. 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 남편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지은아. 준혁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나는? 오빠도 사랑해. 나도 누나 사랑해. 남매가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지은이, 왼쪽에는 남편. 뒤에서는 준혁이가 따라왔습니다. 완벽한 가족. 완전한 행복.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손 씻고 저녁 먹자. 네. 우리는 각자 손을 씻고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음식을 꺼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지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공원 재미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가요. 그래, 자주 가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매 순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네. 모녀가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저 정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엄마도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와 공원에 다녀왔다. 지은이가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20년을 기다렸다.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이가 돌아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안 잤어? 응, 내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고마운 생각.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38살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박사가 되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저와 함께 꽃집을 운영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준혁이가 수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지 않았다면? 만약 강은숙 할머니가 지은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의 이별도 기적 같은 재회도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지은이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은아. 왜 왔어?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벌써? 어제도 왔잖아. 매일 와도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당연하지. 당신은?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 응, 잘 살았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강은숙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지은이 살려주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라, 민주야. 너희 가족 행복해라.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그 순간. 얼어붙었던 그 순간.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많았지만 되찾은 것은 더 많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적도 곧 찾아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기적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사랑으로, 기적으로, 가족으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